자, 설비 기술 기준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제 81론 문제. 뱅크 용량이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 조상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행하느냐. 원래 이제 조상설비 보호장치 중에 정지형 조상설비 캐패시터하고 그 다음에 조상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상기는 조상기죠. 지금 회전형으로서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15,000kVA 이상이 생기면 차단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정답이 이제 2번인데, 원래는 이제 요 조상설비의 보호장치가 이렇게 외우잖아요. 조상설비 보호장치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생기면 일단 차단장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외우고, 조상설비 중에 정지형 조상설비는 전력용 캐패시터가 있죠. 캐패시터가 있고요. 콘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블로 리액터 있죠. 네, 콘덴서, 즉 전력용 캐패시터하고 블로 리액터는 뱅크 용량이 5000kVA에서부터 시작해서 15000kVA 미만이죠. 15000kVA 미만까지 되었을 때에는 과전류나 또는 과전압이 생겼을 때, 과전류나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차단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000kVA 이상이 되면 자, 과전류, 과전압, 이 두 가지 땡땡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과전압이 생겼을 때 이렇게 외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과전압이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지 않고요. 이건 전력용 콘덴서하고 블로 리액터일 때 말하고, 그 다음에 조상기, 회전형일 때 이 조상기는 용량값이 금방 우리 문제예요. 용량이 15000kVA 이상에서 내부에 고장이 생기면 차단한다, 이렇게 외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가 이 중에 어디를 말하는지 빨리 알아야 되죠. 뱅크 용량, 뱅크란 말은 뱅크 하는데, 뱅크란 말은 결선상 용량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용량이 몇 kV 이상이었던 게 조상기, 요게 핵심이죠. 조상기는 15000kV 이상에서 내부 고장이 생기면 차단한다. 그래서 조상기 나오면 15000인지 금방 알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문제. 시가지에 시설하고 있는 154kV 가공 전선로를 도로와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그 전선과 도로 사이에 이객거리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시가지란 말이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54kV 가공 전선로고요. 특급 가공 전선로고요. 도로와 접근하고 있죠. 특급 가공 전선에 도로하고 접근했을 때, 그때 지표성 높이 시가지에서 154kV 도로와 접근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때는 도로와 접근할 때니까 기계기구로 봐야 되고요. 이번에는 시가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장소에서의 내용과 똑같죠. 그래서 시가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특고압 가공 전선로가 도로와 접근할 때에는 35kV 이하가 3m 이상으로 되어 있고, 35kV를 넘어가게 되면 35kV를 초과하게 되면 3m에다가 10kV 단수마다 0.15m씩 계산해야 되죠. 10kV 단수마다 0.15m씩을 계산해. 그러므로 우리 문제에서는 3 더하기 0.15m 곱하기, 자, 우리 문제가 154kV죠. 154 빼기 기준전압 3m 빼야 되죠. 35를 빼야 되고요. 단수. 그래서 여기 단수 계산하면은 11.9가 나와서 12가 나오고, 0.15에다가 12를 곱한 다음에 그러면 1.8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3을 더하게 되면 이 값은 4.8m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죠. 그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특고압 가공전선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식의 문제들은 세 가지만 알면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랬거든.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특고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의 기본적인 이격거리가 있죠. 요 특고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는 6 더하기 0.12, 3 더하기 0.15, 2 더하기 0.12. 요 중에 어떤 거 N자 10kV 단수, 요건 10kV 단수라는 의미를 제가 적어 놓은 것이에요. 요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6 더하기 0.12는 지표상 높이 또는 울타리까지 가는 거리와 높이의 합계, 기준 전압은 160kV. 3 더하기 0.15는 건조물 또는 도로,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하고 접근할 때, 기준 전압은 35kV. 2 더하기 0.12는 이 경우가 아닌 경우, 기타 예를 들면 안테나, 식물, 약전선 등과 같은 것하고 접근할 때,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로 접근할 때 60kV를 말하죠. 이 기준이 되는 전압 이하가 나오면 기준 지격거리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10kV 단수를 계산해서 0.12나 0.15를 계산해 주시면 되죠. 외울 때 2, 3은 6, 6, 2, 12 이렇게 외우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제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가 아까 제가 처음에 시가지에다 동그라미 쳤잖아요. 시가지 시설 기준을 따로 적용하게 되는데, 시가지에서 도로와 건조물과 만났을 때, 특히 시가지가 도로와 만났을 때는 일반적인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건조물하고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표성 높이만 다르죠. 시가지에서 지표성 높이는 여기 10 더하기 0.12가 가죠. 35kV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 부분 이렇게 기본적인 이격거리, 그래서 154kV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하고 접근할 때에는 35kV 이하가 3m고 35가 넘으면 10kV 단수마다 0.15m씩을 계산한다. 3 더하기 0.15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83번 문제, 이런 문제도 나오군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볼 수 없는 것 됐습니다. 당연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은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등이 있게 되죠. 그러면 지선은 당연히 지지물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84번 문제. 전주외등의, 전주외등이라는 말은 전주에다가 등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외등, 전주에 설치한 외등을 시설할 때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 당연히 전주외등이니까 케이블이나 전선관에 넣어야 돼요. 전주에 애자 공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사 이걸 법을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다 할 수 있죠. 애자는 조영제에다가 시설해야 되는데 전주에다 설치하니까 그 조영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애자는 시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85문제. 전멸기 시설에서 센서 등, 타임 스위치 등을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시설하는 것이 어디냐? 일반적으로 전멸기는 등기구마다 시설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등기구마다. 그러나 공장이나 학교 사무실 등에는 전등군으로 묶어서 시설하게 되고요. 아파트 현관이나 또는 호텔 객실 입구에다가는 센서 등이나 또는 타임 스위치를 설치해야 되죠. 통상적으로는 타임 스위치를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타임 스위치 소등 시간이 호텔 여관은 1분 이내에 소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 아파트 현관 입구에다는 3분 이내에 소등할 수 있는 타임 스위치를 설치하는데, 이런 타임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센서 등, 즉 물체의 어떤 움직임, 동적인 움직임을 금지하여 작동하는 우리가 스위치를 말하게 되죠. 센서 등을 설치해야 되죠. 그러므로 센서 등이나 타임 스위치를 설치해야 될 것은 아파트 현관 입구나 또는 호텔 여관 객실 입구에다가 설치해야 되므로 이것은 아파트 현관밖에 없네요. 아파트 현관, 특히 타임 스위치 시설도 마찬가지죠. 정답이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최대 사용 전압이 1차가 22,000V이고 2차가 6,600V 권선으로 중성점 비접촉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특고압 즉 절연내력 시험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절연내력 시험인데 특고압 측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1차가 22,000V고 2차가 6,600이니까 7kV 작으면 우리가 저압 고압이잖아요. 7kV가 넘어가야 특고압이니까 특고압 측이니까 1차 측 여기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비접지식이라고 했는데 비접지식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절연 내력 시험을 어떻게 해옵니까? 절연 내력 시험은 물론 이제 정해진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다가 10분간 가해서 견디고 만약에 직류로 하면 정해진 값에 2배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정해진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사용하는 전압이 사용 최대 전압이죠. 전압이 60kV 이하였을 경우 사용한 최대 전압이 7kV 이하였을 경우 1.5배로 시험을 하게 되고 최저 시험이 500이죠. 최저 시험 전압은 500V로 한다. 만약에 이제 계산된 값이 500이 나오지 않으면 500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사용 전압이 7kV를 초과하고 7kV를 넘고 60kV 이하인 경우는 1.25배로 하죠. 최저 시험 전압 값은 1510.5kV, 1500V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중성선을 가지고 있으며 다중접지를 되어 있으면 0.92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용하는 전압이 60kV 이하일 때 말하고요. 만약에 60kV가 초과하게 되면 초과했을 경우는 이번에는 중성점을 가지고 있대 이 중성점이 비접지로 되어 있을 경우 비접지로 되어 있을 때 1.25배로 해야 되죠. 1.25배. 중성점이 접지식인 경우는 1.1배로 하죠. 1.1배, 여기 1.25배. 그 다음에 중성점이 직접 접지인 경우는 0.72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170 넘으면 0.64배가 있죠. 0.170kV가 넘으면 0.64배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는 지금 특고압 측이고 22kV, 22,000V는 무조건 60kV 이하가 되는 겁니다. 60kV 이하니까 중성점 접지 요 개념이 아니고 60kV 이하는 1.25배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 문제는 22,000V 곱하기 1.25배 하게 되면 요 계산기 눌러오면 27,500V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27,500V가 되더라.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절연내력 시험 전압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절연내력 시험 전압을 모르면 얘기가 안 되니까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죠. 여기까지 지금 86번까지 6문제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비교적 여기까지는 맞아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문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게 되면 다소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풀려고 하는 87번과 같은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로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철도에 특히 관련된 문제들이 옛날에 이제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하고 약간 다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류 전기철도의 급전 시스템에서 내일 전위의 최대 허용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교류 전기철도에서 급전 시스템, 전기 보내는 시스템에서 내일 전이에요. 내일 전위의 최대 허용 접촉 전압. 내일에 접촉하는 최대 전압입니다. 내일에서 걸 수 있는 최대 전압을 말하게 되는데 이 최대 전압은 지금 교류로 물어봤잖아요. 직류하고 교류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순시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 조건 있죠. 이 시간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 순시 조건,
일시적 조건, 영구적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순시 조건, 순간적인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조건, 그 다음에 영구적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순시 조건은 바로 0.5초 이내란 뜻이 되죠. 0.5초 이하, 0.5초 이하. 아주 짧은 시간이죠. 일시적 조건은 0.5초를 넘고 t, 그 다음에 300초 이하. 간단하게 0.5초 이하, 300초 이하죠. 그 다음에 영구적은 300초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초과. 300초 초과하는 경우. 다시 한번. 순시 조건, 순간 조건은 0.5초 이하, 일시적 조건은 0.5에서 300초 이하, 그 다음에 영구적 조건은 300초 초과. 이때 여기가 교류일 때의 허용 접촉전압, 직류일 때의 직류전기철도의 허용 접촉전압이 있어요. 여기서 통상적으로 이제 허용 접촉전압은 교류일 경우, 순시일 경우는 670V,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경우에는 65V, 그 다음에 영구적인 것은 60V로 내일의 허용 접촉전압이 되어 있고요. 직류인 경우는 순시적 조건에서 직류 535V가 넘으면 안 돼요. 535V. 그 다음에 일시적은 150V, 그 다음에 영구적은 120V 이하로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요것이 넘어가면 안 되죠. 요가 초과하지 않도록 돼야 되죠. 근데 우리 문제가 지금 어디를 냈냐면은 문제가 순시 조건이라는 주어져 있고요. 교류로 물어봤고요. 그 내일의 전위의 최대 전압 물어봤는데 그래서 670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답이 되는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 전기철도의 교류편하고 직류편의 내일의 접촉 전위 상승을 얼만큼 허용할 것인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실은 어쩔 수 없이 이건 찍는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은 이렇게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서 나오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암기하려면 아마 이제 우리가 공부를 못하게 되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는 포기하고 주로 이제 자주로 나오는 문제들만 우리가 이제 이제 공부해서 풀게 되죠. 일단은 핵심이 내일 위의 접촉 전압이에요. 내일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뜻입니다. 내일에 걸리는 순간 순시냐, 일시적인 것이냐, 그 다음에 영구적인 것이냐 이렇게 나눠. 순시는 0.5초,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은 300초, 그 다음에 영구는 300초 초과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직류와 교류일 때로 나눠서 교류일 때와 직류일 때 일시 여기 670, 535, 그 다음에 65, 여기 150, 그 다음에 60, 120. 안 그러면 670, 65, 60, 535, 150, 120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전기철도는 교류전기철도와 직류전기철도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류전기철도와 직류전기철도의 두 가지 다 수치를 알고 계셔야만 되는 겁니다. 네, 이 문제가 정답은 이제 670V에 여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8번 문제. 전기 저장 장치의 2차 전지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것 했습니다. 틀린 것. 자, 이것은 뭐냐면 전기 저장 장치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축전지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 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기를 사용해야 되죠.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되어 있는 발전, 수력, 화력, 원자력과 같이 전력 생산을 지속적으로 동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 아니죠.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는 것은 발전량을 가늠할 수가 쉽게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순간순간에는 안 되죠. 태양이 쬐다 안 쬐다. 여기 이제 단점이잖아요. 전력 생산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 그러려고 하면은 이때 여기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저장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그때 이 저장장치에 사용하는 2차 전지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 장치를 언제 해야 될 것이냐. 상식이죠. 생각은 뭐예요? 과전압이 생겼을 때
과전류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제어 장치가 잘못됐을 때, 모듈의 내부가 온도가 올라갈 때, 자, 과전압 생겼을 때, 과전류 생겼을 때, 제어 장치가 이상했을 때, 온도가 상승할 때, 그럼 당연히 전기 저장 장치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저항이 생겼을 때라고 적혀 있는데, 과저항, 아무리 전력을 우리가 여기에 설비 기준을 읽어봐도 과저항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죠.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문제 읽어보시고, 과저항은 주항이 정상적 값보다도 높아졌다는 뜻인데, 우리가 전기를 공부할 때 과전류, 과전압은 들어봤지만 과저항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과저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이동형 전기 용접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용접 장치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제 관련된 문제 보면 가반형이라고 적혀 있죠. 요거 이제 가반형이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이동형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 용접장치 말하죠. 그래서 이 용접장치, 가반형이든 뭐든 아크 용접장치죠. 용접장치. 용접용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가 된다. 변압기에 물어봤을 때 네온에 사용하는 변압기가 네온 변압기이고, 네온 변압기 이외에는 전부 용접 변압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용접이란다. 절연 변압기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접용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1차 측에 대지전압이 300V 이하로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대전압 300V, 사용전압 400V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대전압 300V 이하 맞는 얘기고요. 용접 변압기 2차측 전로에는 용접 변압기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개폐 장치를 설치한다. 여기는 원래는 용접 변압기 2차 측에다가는 2차 측이죠. 2차 측에다가는 개폐기나 과절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죠. 통상적으로 용접 변압기에 개폐기나 과절 차단기는 2차 측이 아니라 1차 측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기고 그럼 스위치를 열게 되죠. 그래서 이 2차 측이란 말이 틀렸죠. 2차 측은 개폐기나 차단 장치를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반 변압기 같은 경우는 2차 측에다가 할 수가 있겠지만, 용접 변압기는 2차 측에다가 여기에 나와 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2차 측 전로 중 용접 변압기로부터 용접 전극에 이르는 부분의 전로는 용접 시에 흐르는 전류를 당연히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2차 측이란 말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정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90번 귀선로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이제 철도 문제가 좀 어렵군요. 보통 철도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번에는 철도 문제가 두 문제가 지금 있죠. 상당히 그래서 철도에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서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별로 재미가 없었던 내용이죠. 일반적인 장소에서 나와야 점수 맞기 좋은데, 일단 여기 철도 문제죠. 귀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기 귀선로가 뭐냐 이거죠. 철도하게 되면 급전선이 있고요. 변전소가 있죠. 철도용 변전소에서 전선이 나오는 것이 철도용 전차선 급전선이 있고요. 급전선이 전기를 보내주는 게 전차선으로 공급하죠. 전차선에 펜터그래프와 같은 집전 장치가 있고 전차가 있게 되죠. 전차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전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레일이 이렇게 있게 되겠죠. 레일이. 그러면 전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변전소에서 플러스 전기에서 전류가 나왔습니다. 그럼 급전선을 통해서 전차선으로 간 다음에 펜터그래프를 지난 다음에 여기 전동기 모터를 지나서 레일로 가죠. 그럼 이 레일을 타고 전기는 변전소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여기 레일을 타고 이쪽에서 연결되어서 전류는 당연히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귀로라고 부르고, 이때 여기에 전선이 귀선로죠. 귀선로. 여기에 전로가 귀선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네일을 이용하는 것이 이 네일이 귀선용 네일이에요. 그럼 이 귀선에 쓸 수 있는 전선으로 이 귀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어딘지 알면 이제 찾을 수 있겠네요. 귀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나전선을 사용했고요. 가공식으로 가설했다. 가공식으로 가설했다는 말 어떻게 보면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를 귀선으로 많이 사용합니까? 레일을 귀선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레일 이렇게. 그러면 가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일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놔둬보고요. 그리고 여기 귀로도 나전선으로 하면 안 되죠. 절연이 되어 있어야 되죠. 반드시 절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귀로로 되죠. 사고 및 지락 사고에도 충분한 허용 전류 값도록 한다. 여기 어떤 사고 나더라도 귀로 전류는 나간 만큼 돌아와야 돼. 나간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누설되는 거거든. 그래서 충분한 허용 전류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절연 보호도체나 매설 접지도체, 네일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비절연이 안 된 보호도체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설된 접지도체가 있을 수도 있고, 네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권 변압기의 중성점에 공통으로 접지할 수 있다. 여기서 돌아오는 길이 이제 나중에 배류 시설, 부식 방지를 하기 위한 시설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비절연 보호도체, 매설 접지도체, 네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통 접지합니다. 비절연 보호도체의 위치는, 여기 비절연 보호도체의 위치는 통신 유도장애나 네일 전이 상승의 경감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전선을 무조건 쓴다는 얘기는 아니죠. 만약에 비절연 보호도체는 나전선 포함되잖아요, 실은. 그런데 여기는 네일의 전이하고 연관돼, 항상. 그러므로 귀선로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일이 들어가 있어야 말이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전선을 단순히 적용한다는 것은, 특히 가공식으로 한다는 것은, 가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크게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이 답이 되는데요. 요 문제도 답을 찾기가 좀 어렵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나전선으로 귀선을 사용한다. 귀선 나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용할 수 있죠. 비절연 보호도체니까요. 나전선. 근데 이건 전선은 아니죠. 보호도체이기 때문에 보호도체나 접지도체는 나전선을 쓸 수 있지만 절연 전선들, 귀선에는 우리가 나전선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91번 단면적 55mm 제곱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특급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장력에 견디는 행태의 비종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하는 경우 허용 최대 경가는,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죠. 여기서 장력을 견딘, 지지물의 장력을 견디는 형태라고 적혀 있잖아요. 특급 가공 전선로가 장력에 견디는 형태는 내장형이죠. 내장형 지지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장이란 말이 장력을 견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장형이라고 쓰지 않고 이걸 풀어서, 내장이란 말을 풀어서 지지물로 장력을 견디는 형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경관차가 큰 것이어야 되죠. 그럼 경관차가 기준 경관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장력 견디는, 여기 내장형 쓰는 것은 경관차 큰 곳이죠. 큰 곳에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비종철줄을 썼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 경관 생각해 봐요. 표준 경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 표준 경관을 쓸 수 있는 것은 A종이나 목주 같은 경우는 150m 이하이고, B종 같은 경우는 250m 이하이며, 철탑 같은 경우는 600m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 표준 경관이죠. 근데 이 경관을 사용을 할 때에는 고저압인 경우는, 고저압인 경우, 요 고저압, 고저압인 경우에서는 이걸 썼을 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썼을 때 A종이나 목주 150, 250, 600을 사용하고, 이때 전선은 400V 미마 이하인 경우는 3.2mm, 절연전선 2.6mm 사용할 때죠. 절연전선 2.6 기억나십니까? 2.6mm를
사용한다. 가공 전선으로 전선의 굵기가 얼마짜리 쓸 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00V 이하였을 경우는 3.2mm, 2.6mm. 인장 강도 3.2가 3.43kN이었고 2.6이 2.6kN.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다 공부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저압일 때 말하는 거죠. 400V 이상이 되는 초과되는 저압하고 그 다음에 고압까지는 여기는 C가지인 경우는 5mm짜리를 사용하고 C가지가 아니면 4mm짜리를 쓰죠. 인장 강도 5일 때가 8.01kN이고 4mm가 5.26kN일 때 쓰죠. 특고압, 고저압제로 특고압은 단면적 얼마 이상부터 쓰기 시작합니까? 단면적이 22mm 제곱 경동 연선을 쓰죠. 인장 강도가 얼마냐면 22, 8.71kN이었죠. 그래서 요거 이상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전선을 이렇게 사용할 때 150, 250, 600을 쓰죠. 좀 어렵나요? 150, 600.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경간, 여기처럼 장력을 큰 걸 받아서 경간을 늘리려면은 경간 확장, 경간을 늘리려면 고저압 가공 전선의 고압이나 저압에 말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지만 고저압에다가 경간을 이보다 늘리려면 22mm 제곱 이상의 경동연선을 쓰죠. 22짜리는 인장 강도가 8.71kN짜리 경동연선을 쓰고 특고압에다가는 55mm 제곱 이상에 쓰죠. 55짜리가 21.67이죠. 킬로미터. 자, 이 전선을 사용을 하게 되면 경관을 늘릴 수가 있다 이거죠. 얼만큼 늘립니까? 자, A종은 2배인 300m까지 늘릴 수가 있다. B종은 얼마까지 늘려줍니까? 2배인 500m까지 늘릴 수가 있다. 여기에 철탑은 규정에가 제한이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서 2배가 되죠. 그래서 지금 특고압 가공 전선에 55를 사용하면 경관을 B종인 경우 최대 500까지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 문제가 전선이 55를 쓰고요. 특고압이고요. 지지물의 장력을 견디는 형태가 내장형이고요. 경관이 늘어나야 되죠. B종이죠. 경관이 안 늘어나면 250이지만 경관을 최대 늘리면 55를 사용하고 최대 500까지 늘릴 수가 있죠. 그 정답에 그래서 이 문제는 500. 정답이 4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나요? 그래서 전선 최소 굵기하고 경관하고요. 그 다음에 경관을 늘리려면은 전선 굵기하고 얼만큼 늘어난지를 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나름대로 외워서 답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옥상 전선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자, 옥상 전선로는 저압이나 고압이나 특고압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특고압은 옥상에 잘 쓰지 않고요. 고압과 저압을 옥상 전선로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저압 옥상 전선로입니다. 일단 저압 옥상 전선로의 개념. 저압 옥상 전선로는 시 전개된 장소에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은 이 말은요. 위험이 없도록 한다는 말은 틀릴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어떤 설비든지 위험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소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위험이 없도록 한다. 이 말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름이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한다. 자, 92번. 지름이 2.6mm 이상 경동선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압이잖아요. 저압은 원래가 가공전으로 쓰려면 3.2mm 이상, 절연전선으로 썼으면 2.6 이상 했어요. 그럼 옥상에다가 나전 쓸랍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옥상이기 때문에 절연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압으로서 2.6이 최소 굵기가 되죠. 그래서 전선은 2.6mm 경동 사용할 거예요. 틀린 거 맞죠? 3번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한다. 자, 옥상 전선로에서는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옥상이니까 5개용이잖아요. 건물 바깥이잖아. 근데 5개용을 제외한다. 뭐가 말이 안 맞네요. 이 말은 옥내 배선으로 썼을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절연전선이하고 옥외용은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옥상 자체가 옥외잖아요. 그럼 옥외용은 안 된단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야. 4번 상시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식물하고 당연히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요. 정답은 이제 3번. 그래서 여기 2.6이란 말을 안 외워도 뭐야 이거 절연전선 맞겠지 했다면 옥외용 비닐전선 제외. 근데 옥상에 있는 건 무조건 다 옥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옥측전선이군요. 옥측전선로. 제가 옥측전선로의 목조 조형물입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상당히 특수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군요.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는 절연과 접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절연 내리역 나와 있고요. 접지는 그렇게 많이 없네요. 아무튼 목조 조형물입니다. 목조 조형물에서는 여기서 저압이죠. 저압공사가 애자공사, 전선강공사, 트렁킹공사, 몰드공사, 덕트공사 등이 있다. 그런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시설할 수 있는 것 알아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옥측전선로에 시설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목조 건물이라 그랬어요. 목조 건물은 일단은 첫 번째 금속으로 된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속으로 된 것은 발열했을 때 목조 건물이 화재에 노출됩니다. 그러므로 금속관 공사라든지 버스 덕트 공사라든지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합성 수행 공사는 된다는 뜻이고 케이블 공사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해가신가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케이블 공사 단서 조항이 무기질 절연 MI 케이블을 사용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요거 말이 없으면 당연히 케이블 공사 맞아. 그런데 MI 케이블을 썼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MI 케이블이라는 놈이 어떤 케이블이냐 이거죠. 이 MI 케이블은 무기질을 절연했기 때문에 내열이죠. 내열용이에요. 내열용. 온도에 잘 견딘다는 겁니다. 온도에 잘 견디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설비, 사용기구 일대에 MI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온도가 높은 온상, 온돌, 아무튼 이렇게 온도가 좀 높게 나와 있는 부분들에 사용하는 것이 MI 케이블이죠. MI 케이블은 당연히 목조 건물에 온도가 내열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지. 이거 높은 온도에 견딘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MI 케이블의 옥측전선로에서는 옥측전선은 MI 케이블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합성수행공사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다음 94번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개. 극저주파 전개. 여기 좀 어려운 문제 또 나왔네요. 자, 극저주파 전개는 지표상 1m에서 몇 킬로볼트 퍼 메타 이하가 돼야 되느냐. 이것은 판단 기준한다. 우리가 말하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험 범위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고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이 규정이죠. 기준이 먼저라. 그래서 기준이 여기에 기준에 보면 나와. 기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17조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어떻게 여기를 외울 것이냐. 자, 여기에 극저주파 전개는 지표상 1m에서 얼마가 되겠느냐. 특고압 가공 전선을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개. 극저주파 전개는 교류 일대와 직류 일대로 그 저주파 종류의 유도장애 방지.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유도 장애가 생겼을 때 방지를 위해 보통은 이제 판단 기준에서는 유격거리를 충분히 떨어뜨려 놓으라고 합니다. 이걸 충분히 떨어뜨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자, 상시 정전 유도나 전자 유도에 대해서 이런데 이제 가공 전선로가 통신선에 대해서 영향을 가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극저주파란 말 나와. 극저주파 전개하고 자개가 발생하는데 이 크기를 얼마로 제한할 거냐? 극저주파 전개하고 자개를 얼마로 제한을 받을 것이냐 이거죠. 전개하고 자개. 조금 전개하고 자개. 전개하고 자개. 교류 일대와 직류 일대로 나눈 다음
교류일대와 직류일대. 먼저 교류일대, 극조주파. 교류일대는 1m당 얼마야 이게? 3.5 킬로볼트 퍼 3.5 킬로볼트 퍼 미터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계는 83.3 마이크로테라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이크로 33.8. 그 다음에 이제 자계가 있죠. 직류가 있죠. 이거 잘못 썼다. 여기죠. 여기가 83.3이죠. 마이크로 T. 그 다음에 직류가 있습니다. 1m당 얼마냐? 1m 값은 여기는 25kV 퍼 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자계의 값은 직류일 때 자계입니다. 자계 값은 얼마예요,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40만 마이크로라고 적혀 있네요. 40만 마이크로 T.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여기를 물어보는 문제죠. 극조주파의 지표상 얼마로, 전개값은 얼마냐. 특구압 가공 전설로니까 교류로 답변해야 되죠. 교류 3.5.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군요. 특구압 가공 전설로니까 당연히 교류로 답변해야 되고요. 여기 부분. 그래서 전개는 3.5 킬로볼트 퍼 미터이고 자계는 83.3입니다. 여기 문제가 좀 어렵네요.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유도장의 방지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극조주파의 핵심이고요. 교류 3.5. 그다음에 자, 근데 요 문제 여기를 물어보는 요 문제는요. 실은 최근의 문제는 별로 없는데 옛날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바뀌기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실은 그동안에 이제 워낙 안 나왔던 것이고 워낙 특수한 것이어서 우리가 대비를 안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은 3.5 참고로 알아두세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95번 문제.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공사. 트레이 공사에서는 당연히 케이블 써야 되죠. 이제 케이블 중에서 연피 케이블, 난연성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그 다음에 알루미늄 피 케이블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요. 케이블 트레이는 저압이나 고압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죠. 특히 고압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35kV 이하인 특고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22.9에 쓰고요. 그러면 연피 케이블이나 난연 연소가 잘 안 되는 거죠. 알루미늄 피 케이블 등, 연피 케이블 등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고압 케이블이거나 특고압 케이블 등에 사용하고요. 여기 캡타이어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캡타이어 케이블은 저압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주로 저압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에 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굳이 트레이에다가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답이 됩니다. 95번에 다음 96번 농사용 저압 가공 전선로의 지점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용 하게 되면 농사용은 저압이어야 되죠. 고압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농사용 전기는 저압이어야 되고요. 사용 전압 400V 이하여야 되죠. 그 다음에 전선은 2.0mm 이상짜리 쓰죠. 인장 강도가 1.38 kN. 인장 강도 1.38 kN. 요거 이상짜리 경동선을 씁니다. 그 다음에 높이 지표상 경관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 거리, 경관은 30m 이하로 되어 있죠. 지지물 간 거리, 지점 간 거리 말하는 겁니다. 30m 이하. 그러면 높이, 지표상 높이 말하는 거죠. 높이는 3.5m 이상으로 해야 되죠. 3.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점 간의 거리니까 경관을 말하고 경관은 30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30m. 다음 문제입니다. 97번 문제. 변전소에 울타리나 담등을 시설할 때 사용하는 전압이 345kV이면 울타리 담등의 높이하고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조 부분까지 거리의 합계값이 몇 메타 이상으로 하느냐. 자, 여기 부분이 특과 비교글이 나오면 세 가지 해보라고 했잖아요. 아까 뭐뭐 있었다고 했나요? 6 더하기 0.12, 3 더하기
0.15, 2 더하기 0.12 이렇게 요게 기본이라 그랬죠. 0.12 0.12 여기 기본이라고 했거든. 자, 여기는 전선이 지표상 높이나 전선 지표상 또 높이나 또는 울타리까지 가는 거리와 높이 합계. 여기는 건조물이나 또는 도로와 접근할 때. 여기는 뭐라 그랬나요? 이 경우가,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 안테나가 만났다거나 상호가 만났다거나 뭐 약질 유전선 만났다거나 식물과 만났다거나 등등등. 기준이 되는 전압 여기 160kV, 35kV, 60kV라 그랬죠. 이 기준이 되는 전압을 외워야만이 되는 이유가 기준 전압 이하는 기준 이격거리를 쓰게 되고 기준 전압을 벗어나게 되면 10kV 단수를 계산해서 0.1나 0.15m를 설치하게 되죠. 그럼 우리 문제가 딱 읽어봤더니 울타리 담등까지 거리와 높이 합계예요. 6 더하기 0.12다 그런 얘기지. 바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160kV. 그러므로 6 더하기 0.12이기 때문에 곱하기 단수 만들어야 되죠. 문제에 물어보는 전압 345kV. 기준 전압 160을 빼. 그리고 10kV 단수. 여기 계산하면은 요거 18.5 나와. 그럼 19 단수죠. 여기는 18.5가 나와서 그러므로 19 단수의 단이란 말은 10kV씩 묶어봤을 때 몇 단이냐 이런 얘기죠. 10kV 단수. 그러므로 이거 이제 그러므로 6 더하기 0.12 곱하기 19 계산하면 여기 8.28m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8.28m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98번 문제. 전력 포환 가공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서 시설을 합니다. 이때 높이가 얼마냐? 단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것이냐 이거죠. 이것은 가공통신선의 횡단보도교죠. 가공전선이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가공통신선을 연결하죠. 가공통신선이고요. 그 다음에 단서조항에서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가공전선로가 있죠. 그리고 이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죠. 여기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죠. 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첨가 통신선. 자, 우리는 이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한다. 이 경우에 대해서 말하라는 얘기거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의 가공전선의 높이, 통신선의 높이들은 지표선 높이가 5m. 여기든 철도 횡단은 6.5m. 그 다음에 도로 횡단은 6m. 횡단보도교입니다. 횡단보도교 위 높이. 자, 가공통신선 3.5m예요. 3m예요. 3m 이상.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한 가공통신선은 3.5m예요. 이상. 이해가셨나요? 3.5m. 여기에 단서조항이 걸리죠. 단서조항. 통신선이 케이블이면 3m. 케이블 3m. 이렇게 걸리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가공전선이 고저압일 때만 말합니다. 여기 이제 특고압 가공전선로이면 이 거리가 더 4m나 5m로 늘어나죠. 일단 고저압 가공전선로. 그럼 우리 문제는 지금 여기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그냥 가공통신선의 횡단보도교 위의 높이는 얼마냐? 3m 끝. 근데 여기는 문제에서 물어보면 고저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높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이거 제외한다고 문제에서 그랬잖아. 그럼 이 경우는 아니죠, 지금. 근데 이제 이 말이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전력보안 통신선 횡단보도교 넣으면 무조건 3자를 보고 찍으라고 저는 공부를 합니다. 3자를 보고 답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보기가 3 있으면 3을 찍고 보기가 3 없으면 3.5 하면 되거든.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요.
공부를 좀 해보시면 왜 저렇게 외우라 건지를 압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교, 즉 가공통신선이 횡단보도가 나면 3m.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그래서 3m. 그래서 1번으로 정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답이 3m였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99번 문제. 큰 고장전류가 구리 소재의 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느냐, 접지도체의 피레 시스템에 접속되지 않는 경우이다. 자, 여기가 조금 우리가 알고 아마 이제 책만 보고 한다거나 그냥 했던 분들은 상당히 답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접지선의 굵기를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쉬워요. 자, 접지 도체 굵기, 고장전류 땅에다가 안전하게 걸러야 되죠. 첫 번째 내용이죠. 접지 도체는 보호 도체 이상으로 한다. 보호 도체 굵기로 한다. 그래서 보호 도체하고 접지 도체는 같은 굵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으로 한다. 그럼 보호 도체 굵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을 하죠. 첫 번째 방법이 보호 도체 말하는 겁니다. 상도체, 물론 여기서 보호 도체가 구리인 경우 말합니다. 상도체의 굵기가 16mm 제곱 이하이면 보호 도체 굵기는 동일 굵기로 쓴다. 동일 전선으로 사용한다. 상도체가 16에서 35mm 제곱 이하이면 보호 도체 굵기는 16mm 제곱 이상짜리로 하면 된다. 상도체의 굵기가 35m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게 되면 그때 보호 도체 굵기는 상도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우리 이제 규정을 공부할 때는 여기를 상도체의 굵기를 S자로 쓰잖아요. S가 16보다 작을 때는 S자, 16보다 크고 35 이하이면 16, 그 다음에 S가 35를 초과하면 S의 2분의 S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첫 번째 하나 외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보도체예요. 지금 두 번째는 사고 났죠. 고장 났죠. 고장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초 안에 차단 장치가 있을 때, 5초 이내 차단할 때, 그때 단면적 차단 시 차단 장치가 있을 때 상도체의 단면적 S의 값은 상도체는다. 보도체 단면적 S의 값은 T분의 K분의 루트 I제곱 T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 자, 5초 이내 차단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단면적, 여기 보도체의 단면적 S의 값은, K 개수죠. 여러 가지 개수들. 그 다음에 루트 씌우고 I 제곱 T, I는 고장전류입니다. 고장전류가 예상되는 이제 전격전류 몇 배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보통 20배 정도 잡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I 제곱에다가 T가 고장 시간이죠. 지속 시간.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 이것이 보호도체 굵기에 따른다. 접지도체의 굵기는 첫 번째, 보호도체 굵기에 따른다. 요것에 따른다. 요 두 가지 꼭 반드시 외워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접지도체는 보호도체의 굵기를 따르지 않고 여기 적혀 있어. 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없는 경우, 큰 고장 전류 흐르지 않는 경우, 없는 경우, 전류 흐르지 않는 경우. 여기가 나와 이제. 여기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일단 먼저라겠어요. 이거 반드시 외우라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를 안 외우고 여기를 바로 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큰 고장 전류가 없으면, 그 값은 큰 고장 전류가 없으면 16 이상짜리를 쓴다. 6mm 제곱 이상짜리 쓴다. 6mm 제곱
이상짜리를 사용하면 돼요. 단서 저항이 걸려 접지도체에 필해 시스템이 접속되어 있지 않죠. 필해 시스템이 접속되면 필해 시스템이 접속한 경우는 16을 씁니다. 16mm 제곱 이상. 근데 우리 문제는 여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냈죠. 그러니까 답이 6이 정답이 돼요. 실은 6 접지도체 굵기 1번 2번 했죠. 3번 나와요. 3번에 변압기와 같은 중성점 접지 등이 있습니다.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 도체예요. 중성점, 변압기 중성점 접지 도체. 접지 도체는 기본적으로 16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압기가 고압이거나 고압이거나 이해갔나요? 고압이거나 또는 22.9kV이거나 특고압인데 22.9kV로 변성하는 거나 그러면 6짜리 써도 돼요. 그렇지 않은 이 경우가 아니면 16짜리 써야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있죠. 이동기구일 때 이동기구 접지선 이동기구의 접지도체. 여기 외우는 방법은 이동기구의 접지도체는 고압이나 특고압은 10mm 제곱. 저압은 두 가지죠. 0.75가 있고 1.5가 있죠. 0.75는 이동용, 다심. 여기는 다심이 아닌 경우예요. 저 갈수록 어렵나요? 그래서 접지도체 굵기를 외울 때에는 확실하게 1번 여기 보호도체 굵기를 외우고 큰 고장 전류가 없을 때 외우고 변압기 중성점 접지도체 굵기 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동기구의 접지선 외워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좀 어렵죠? 근데 우리 문제가 지금 여기에 나온 문제죠, 지금. 그래서 여기 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6. 오케이. 다음 내용입니다. 사용 전압이 15kV를 초과하고 26kV 이하인 25겠죠. 25kV 이하인 특급 가공 전선로가 상호간에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사용하는 전선이 양쪽 모두 나전선이라면 유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단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안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 여기는 이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편에 있죠. 가공전선로 시설 여기에 있습니다. 25kV 이하. 이때 이제 문제가 특고압 상호간에 접근 교차했을 때의 양쪽의 전선이 다 나전선이라면 이격거리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 특고압 상호간 접근이나 교차할 때 이격거리 상호간 이격거리예요. 접근 교차할 때. 자, 25kV 이하입니다. 15kV 초과하고 25kV 이하일 때. 자, 양쪽 전선이 나전선이에요. 전부 다, 둘 다. 나전선이면 그때 이격거리는 1.5m 이상 띄웁니다. 한쪽이라도 절연전선이 되어 있으면 1m 하면 됩니다. 1.0m, 1m 이상. 만약에 한쪽이 케이블로 되어 있으면 양쪽 다 케이블은 더 좋고 케이블이 되어 있으면 0.5m 하면 돼요. 그래서 나전선 1.5m, 절연전선 1m, 케이블 0.5m. 여기 좀 특수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나전선으로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1.5m가 되겠죠. 여기서 사용전압 25kV 특고압 가공 전선로가 사용하는 접근 교차하는 경우 양 전선이 모두 나전선이라면 얼마냐? 그래서 1.5m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아무튼 이렇게 정답이 3번. 지금까지 우리가 3회권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기존 되어 있는 관연도 문제에 비하면 다소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몇 군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기존 자주로 나왔던 문제들보다는 관련도 문제들이더라도 자주로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왔고, 이것도 자주로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 실은. 그죠? 자주로 많이 안 나오는 문제가 나왔고, 특히 바뀐 규정에서 전차선, 교류 전차선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접지선 굵기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외워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책만 봐가지고는 잘 어렵죠 실은. 기존 나와 있는 문제집도 없고요. 약간 접지선 굵기 같은 거 저와 같이 외우면 문제 얼마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실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해서 같이 풀어봤습니다.